예, 안녕하십니까. 7장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이산 확률 분포고 2절은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항 분포를 이해하며 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연속 확률 분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른의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뿐인 확률 실험을 베른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동전단지의 앞면과 뒷면, 생산품의 양호와 불량, 설문조사의 yes, no 이런 것들 결과가 참 거짓 내지는 두 가지 경우일 때 베른의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 확률 P는 성공의 확률 P는 성공률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x가 1일 때 이제 성공이고 0일 때 실패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확률을 P, 그럼 x가 0일 때, 즉 실패할 때는 1-P, 이게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베른의 분포는 성공률이 P인 베른의 실험에서 성공이면 x는 1, 실패는 0이라고 했을 때 x는 이렇게 이런 확률 분포를 베른의 분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 이게 이산 확률 변수니까 확률 질량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x가 1일 때 p고 x가 0일 때 1-p고 나머지는 다 0이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베른의 분포일 때 이때의 확률, 그러니까 이때의 평균은 p가 되고 분산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게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시그마 xi pi가 되죠. 근데 xi에 여기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1 곱하기 p, 이래서 이제 p만 남기 때문에 평균이 p가 되는 거죠. 표준 분산은 여기 p 곱하기 1-p-1이 됩니다. 자, 성공률이 P인 베른의 실험을 독립적으로 반복해 시행되는 과정을 베른의 시행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예제를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5나 6이 나오면 1, 그렇지 않으면 0, 5나 6이 나오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란 얘기죠. 자, 이랬을 때 확률 질량함수와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두 개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6분의 2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성공 확률, P는 3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3분의 2가 되겠죠. x가 0일 때, 즉 실패했을 때는 3분의 2, 성공했을 때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평균은 뭐예요? 요거 성공했을 때만 쓰면 되고, 분산은 뭐냐면 이거 곱하기 2,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에서 9분의 2가 됩니다. 독립적으로 반복해서 주사위를 4번 던지는 게임 같은 경우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실패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S가 4번 나왔죠. 4번 성공한 겁니다. X가 4고, 3번 나온 거는 성공 3번 한 거는 SSS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경우가 있고, 성공 횟수가 2번일 때는 6가지 경우, 한 번일 때는 4가지 경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때는 1가지 경우. 여기는 x가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여기 성공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1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s가, 그러니까 4가지 경우에 4개를 선택해서 1가지 경우가 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이 4자리에서 s가 3가지 경우를 가지죠.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가지는 거니까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 요거는 4가지 중에 2가지가 성공하는 거고요. 4가지 중에 한 번만 성공하는 거, 이거 0이고. 이게 사실 또 대칭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경우의 수는 대칭이 되지만 확률은 이제 아까 6분의 1하고 각각의 확률인데
이게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죠? 여기 오타입니다. 여기 오타네요. 여기 6분의 4가 했더니 6분의 4가 아니고 6분의 5입니다. 1의 눈이 안 나왔으니까 실패죠. 6분의 5. 그러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건 뒤가 다시 설명하고요. 실패인 경우는 6분의 5가 3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6분의 5가 4번 나오는 거. 자, 여기 이제 정확하게 써 있는데 아까 그건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도 성공 못한 경우는 한 가지 경우가 있고 그때는 모두 다 실패했기 때문에 6분의 5에 4승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한 번 성공했을 때 한 번 성공한 경우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성공한 경우 이거 3번 실패한 경우 그런 식으로 확률을 다 구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확률 질량함수의 어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n이라고 하면 내지는 뭐 x라고 하면 여기 x가 되고 여기 x가 되고 여기 x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항분포는 매회 성공률이 p인 베르누이 실험을 독립적으로 n번 시행했을 때 성공한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면 이때의 모수 n과 확률 p 이항분포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게 이제 아까 한 번일 때 1이었는데 여러 번일 때 n번일 때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의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p하고 q는 합해주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를 갖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고요. 자, 이게 확률이 고정이 되고 횟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종 모양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률, 즉 확률이 커지면 이제 횟수는 25번인데 확률이 커지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2분의 1일 때는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이게 또 커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치우친 곡선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일 때 그리고 횟수가 많아질 때 종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n이 1이고 p를 모수로 갖는 이항분포를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xi가 이항분포를 가진다. 그리고 이 xi는 i가 이제 1서부터 n까지 이라고 하고 걔네들이 독립일 때 그러면 라지 x는 이렇게 만약에 정의한다면 얘도 역시 이항분포를 가진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이항분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확률이 n을 곱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 q를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그 베르누이 분포하고 동일한 방법이고 단지 여기에 n이 곱해진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왜냐면 이게 x에 되는데 x가 이제 이렇게 n개까지 합한 거죠. 그래서 이걸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고 각각은 p였기 때문에 이 각각이 이제 뭐냐면 이항분포거든요. 각각 이항분포. 그래서 그 이항분포를 다 더해주면 np가 되고 역시 마찬가지 표준편차도 그런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np 1-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아니 베르누이 실험을 n번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항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확률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다. 이게 이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등호가 있고 없고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없을 때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지선다형으로 주어진 5개의 문제를 임의로 답을 했을 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각각이 베르누이 분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5번 임의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정답은 당연히 4분의 1일 거고 독립주행을 이루고 있고 모수는 5고 확률은 4분의 1일 거고 이항분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몰라도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두 개 곱해주면 바로 평균이 되고 여기에다 1만에서 p 즉 0.75를 곱해주면 그게 분산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확률 구하여라. 요거 이제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근데 이제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f의 0 또는 f의 1 이게 이제 질량함수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주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가 2일 때는 f의 2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x가 3보다 작은 경우는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 이산이고 이 x가 0, 1, 2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5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3보다 작은 경우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가 들어간 요 경우고 요거는 0, 1, 2 세 개의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3보다 클 때는 결국 3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4하고 5를 더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산이기 때문에 이 질량함수를 각각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모수가 8이고 0.45라고 했을 때 요 경우에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뒤에 표가 있습니다. 이항 누적 확률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모수 8을 찾고요. n이 8인 경우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4보다 작은 거죠. 이건 이제 분포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요 4를 찾고 물론 요 순서는 이렇게 됐네요. 확률을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0.45를 찾은 다음에 여기 좌측면 4인결 쭉 따라서 내려가면 여기 0.739596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요거의 확률 값입니다. 자, 요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 지금 예제 7.3은 이용하라고 했는데 예제 7.3이 여기입니다. 예제 7.3 요때 확률은 4분의 1이고 지금 횟수는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러다 보니까 n이 5이고 확률은 0.25 4분의 4지선다형이니까 여기 찾으면 되죠. 1보다 작은 경우는 요거는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되죠. 그다음에 이게 3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여기 오타인데 여기 짝대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요 경우죠. 얘는 3보다 크다는 얘기는 1 빼기 3보다 작은 경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 빼기 하고 여기 3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요걸 해주면 0.056이 됩니다. 0.01556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따른 독립인 두 확률 변수 x와 y가 있을 때 여기 더해주는 경우에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냥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때의 확률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7장 2절)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아까 이산하고는 곡선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항분포 B의 NP에서 P가 일정하고 보통 이제 2분의 1이 되고 N이 커지면 그러면 꼭 2분의 1이 아니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2분의 1이 보통 이게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종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규분포거든요. 자, 이거의 곡선의 공식 여기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표준 정규분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요거의 모양은 평균은 미우고 그다음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얘는 이제 노멀 n 약자를 따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이다 보니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안 하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자,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미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고요. 이때 최대값을 갖고 있고 미우 마이너스 시그마, 미우 플러스 시그마에서 변곡점을 갖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시그마, 미우 플러스 3 시그마 요 지점, 요 이하에 있는 값은 거의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0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자, 정규분포가 있을 때 평균에 의해서 평균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이제 분산 동일하고 평균이 달라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즉 모양은 똑같은데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만 달라진다. 근데 평균은 같은데 분산이 틀리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모양의 형태는 이렇게 이게 지금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 즉 분산이 차이가 있으면 분산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그리고 분산이 작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가 되고, 그때 이제 확률 변수 Z를 표시합니다.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 원래는 일반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아까 표준화 확률 변수 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요 함수는 이제 정규분포의 함수하고 정규분포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간결하게 작성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적분하기가 그나마 좀 쉽습니다. 이거 특징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평균이고, 그다음에 아까는 이제 미우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였는데 여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는 정규분포죠. 평균이 1이고 분산이 4이고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9이고 뭐 이런 거죠. 뭐 이건 그대로 읽어보면 되고, 가장 밀집한 분포와 가장 왼쪽에 있는 분포로 구하라고 했죠. 밀집됐다는 얘기는 뭐냐? 밀집됐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되는 거고요. 왼쪽에 치우쳤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9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표준 정규분포의 이제 대칭성을 통해서 이 대칭이니까 만약에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여기 또는 여기라는 얘기죠. 반이기 때문에 0.5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Z가 어떤 특정값보다 크다, 어떤 특정값 마이너스 Z보다 작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칭이 되다 보니까 얘랑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Z까지의 확률은 얼마냐, 여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보다 작은 전체 요거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기보다는 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 값에서 0.5를 요걸 빼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요걸 구하여라, 이 끝트임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걸 구해서 0.5에서 요걸 빼주면 되겠죠. 요거 구하는 건 여기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에서 0까지 요걸 구하라고 하는 건 요걸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Z부터 Z까지 구하라고 하면
하나를 구한다면 2배 해주면 되겠죠. 이쪽 끝부분에 있는 것을 꼬리 확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값을 Z알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 확률값이 만약에 0.01이다. 그럼 Z의 0.01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요때의 확률값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쓰냐면 Z의 0.05는 1.64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025는 1.96.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뭐예요? 0.025가 될 거면 그때 요 Z알파 값이 얼마냐면 1.96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90%일 때, 95%, 99%일 때, 그래서 보통 95%는 2일 때, 99%는 고등학교 때 3일 때 이렇게 했고 90% 1일 때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정 값의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뒤에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앞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숫자를 찾아요. 1.0이죠. 1.0을 쭉 따라서 0.04 찾아가면 이 값이 바로 그 확률값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45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죠. 이게 증가함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얘하고 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런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둥어 있고 없고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걸 빼주면 돼요. 자, 요거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일 때는 Z의 얼마보다 큰 값을 구하면 되고 요거는 1에서 요걸 빼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에서 0.5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1에서 이걸 빼주면 돼요. 둥어는 있고 없고는 상관없다 했어요. 연속일 때는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서 요걸 구하라는 얘기고 요거는 위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 표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0.9750 확률 구하고 나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0.975의 값이 1.9하고 0.06이기 때문에 1.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Z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던 건데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자른다고 했을 때 이걸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X하고 B하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확률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 그대로 이 값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 Z로 변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어지면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이루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정규화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값을 확률 구하라 그러면 이걸 그냥 해주면 되죠. 변화를 해주고 이거 원래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서 해주고 계산해주고 계산해주면 0.6678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자, 요걸 먼저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64보다 작은 경우는 똑같은 숫자에다가 이렇게 빼주면 돼요. 이게 z는 결국 마이너스 2.2보다 작을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의 확률 구하라는 얘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주고 계산한 식에 의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방법도 다 동일한 방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의 합성. 두 개의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자, 빼기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더하기일 때 이거 구하란 얘기예요. 각각이 이렇게 되니까 더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죠? 어떻게 바꾼 거냐면 얘랑 얘랑 더해준 것이 평균이 되고 요거 16하고 9하고 더해주면 25가 되죠. 그래서 평균 140으로 빼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주면 되죠.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구해주면 돼요. 나머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항분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이 정분이 커지면 정규분포를 이루고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를 하면 뭐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근소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오지선당 100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14문제에서 25문제를 맞출 근소화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항분포를 자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그러면 그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0.8276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게 실제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약간의 오차가 있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뭐 그 이유는 요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에 대한 언급이고 요걸 이제 수정하게 되면 더 오차가 안 생기고 정규해진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정규해서 이제 요런 연속성에 대한 수정을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 0.5 여기를 지금 0.5만큼 더해주고 여기 0.5만큼 더해주고 0.5만큼 빼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사 확률 구하라고 할 때는 더해주고 빼주고 뭐 그런 얘기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